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4천억 원대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 완전 난리 나는 그런 뉴스들이었는데 거의 도배가 되다시피 했어요.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서 사기적 부정거래로 판단을 했고 검찰은 패스트트랙으로 수사를 시작한 그런 상태입니다. 대체 하이브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사건 단순한 경제 사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많이 보셨던 기사였겠지만 이 기사 이면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방시혁은 투자자들에게 상장을 안 한다는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그 말을 완전히 믿었고 싸게 지분을 넘기게 돼요. 그리고 이 지분은 방시혁 지인이 만든 사모펀드로 넘어갑니다. 하이브가 상장을 하니까 이 펀드는 주식을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내죠. 그리고 방시혁은 이 펀드와 30% 이익 공유 계약을 맺고 난 다음 약 4천억 원을 챙기게 됩니다. 이 4천억 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일반 투자자 주머니에서 나온 겁니다. 어떻게 이런 회사를 투자를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하이브가 상장을 하면서 방시혁 씨가 챙겼던 4천억은 방시혁 씨가 물건을 판다거나 작곡을 해서 번 돈이 아닙니다. 당연히 굿즈를 팔거나 공연 수익도 아닌 거죠. 이거는 투자자들 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투자자들을 속인 거나 다름이 없는 거고 상장 직후에 비싸게 팔아서 챙긴 차익입니다. 그러니까 상장 직후에 하이브 주식을 구매를 했던 투자자들은 폭락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 그 폭락에서 발생한 수익을 방시혁 씨가 4천억 원 가량을 챙겨갔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금감원은 이거를 자본시장법 위반, 그러니까 사기적 부정거래다 이런 식으로 본 건데요. 상장 주식 매각에 앞서서 증권신고서에 이를 기재를 해야만 했는데 하이브 쪽에서는 이 부분들을 생략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당연히 생략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도 있기는 한데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죠. 기존의 투자자들을 속였냐 안 속였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상황이 좀 약간 위법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게 보통 대주주는 2, 3년 정도 락업 기간, 그러니까 상장을 하고 나면은 주식을 팔지 못하는 그런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이미 방시혁 의장은 4천억을 미리 챙겼기 때문에 이런 락업 기간을 회피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우길지언정 어떤 자본주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문제가 큰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에 있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 질서를 파괴했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기도 하는데 만약 혐의가 이렇게 확정이 되게 되면은 방시혁은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처해질 수 있다 이런 기사가 뜨는 거죠. 제가 작년부터 보아왔던 하이브는 어떤 여론에 되게 민감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민감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보통 엔터사들은 대중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거를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막 허위 사실을 퍼뜨리지 않는 이상 그냥 비난을 한다거나 이런 정도는 원래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이브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고 여론 하나하나에 굉장히 크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좀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그런 식으로 여론에 계속 개입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점점 인기가 떨어지죠. 그래서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지금에 와서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왜 지금 이 4천억짜리 사건이 지금 터졌을까요? 왜냐하면 상장을 한 거는 몇 년 전인데 이제 왜 터지냐 이런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조사가 끝나서 수사 타이밍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가설이 있고 두 번째는 누군가가 하이브의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역바이럴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SM, 카카오, 하이브 이 세 회사가 인수전을 했던 것에 대한 연장전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설이 있습니다. 2023년에는 SM의 경영권 분쟁이 생겼었고요. 이게 SM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이수만 씨가 계속 가사에다 나무를 심으라고 하는 둥 뭔가 부동산 사업을 계속 하려고 한다는 둥이라고 굉장히 그 안에서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SM 안에서요. 그래서 이수만 씨를 축출을 하는 그런 작업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수만 씨가 축출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수만 씨가 주식을 하이브에다가 모두 처분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고가의 하이브가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SM 경영진은 또 하이브가 SM을 인수하는 것을 또 막아야 되니까 하이브의 경쟁사인 카카오에게 이를 넘기기 위해서 신주를 발행을 했고요. 하이브는 또 이거를 막기 위해서 법적 싸움을 벌였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결국에 하이브가 이겼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SM은 신주를 발행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공개 매수전을 하게 되는데 시장 안에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결국 카카오가 SM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후에는 카카오의 시세 조종 의혹이 또 생겨나서 여기에 대해서 또 법적 공방이 막 오고 가고 김범수 씨가 검찰이나 법원에 계속 끌려다니다가 결국에는 작년에 구속이 됩니다. 여기서 정말 묘한 사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무전유죄, 유전무죄잖아요. 그래서 김범수 씨 같은 이런 재벌들은 사실 이런 정황 증거만으로는 구속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다 할 물증도 없이 그냥 도주 우려가 있다 혹은 증거인멸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유로 아예 구속을 시켜버립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고 정말 충격을 엄청 크게 먹었거든요. 그렇게 김범수 씨는 구속될 때부터 지금까지 본인은 시세 조종을 한 적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주장을 맞춰보기 위해서 처음에는 하이브 CEO를 소환했는데 그 씹었어요, 하이브에서. 그래서 의장인 방시혁 나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굉장히 웃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김범수 씨가 구속이 된 것도 굉장히 이상하고 하이브 측에서도 계속 증인 소환을 미루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있고 굉장히 모양새가 좀 요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는 윤석열, 김건희 라인이 있다는 가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보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내거나 구속수사를 하는 이 방식이 검찰의 방식을 너무나 닮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엔터테인먼트에서 자주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그 밝고 예쁜 그런 잘생기고 멋진 이런 이미지만을 대중들에게 이렇게 보여줘야지 이게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누구를 배임으로 해가지고 막 구속을 시키고 뭐 시세 조종을 해가지고 구속을 시키고 막 하이브 의장을 법원으로 소환하고 이런 거는 진짜 완전히 마이너스거든요. 지금 이 방시혁 씨의 4천억 사건이 작년 11월 29일에 생겼었어요. 처음에는 한국경제에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작년 11월 29일에요. 근데 며칠 있다가 계엄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묻혀버렸어요.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근데 지금 뭐 윤석열 라인들이 하나둘씩 잘리고 뭐 정년 퇴임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하나둘씩 기관장들이 정리가 되고 있는 그런 수순이거든요. 이미 카카오의 김범수 씨를 구속 수사를 했던 그 검사조차도 지금 옷을 벗고 검사 때려쳤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제 언론 쪽에서 먼저 터트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쩌면은 K-팝의 지형 자체를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작전 세력이 역바이럴을 한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 일단 좀 더 계속 장기간으로 두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6월 22일에 아마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다음 달 또 돼 봐야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뉴진스는 그럼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이익을 보는 거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사건은 뉴진스와는 무관합니다. 뉴진스는 이미 자유를 선언을 했어요. 네? 이미 자유를 선언하면은 그냥 그 사람들은 자유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그 K-팝의 뭐 전속 계약이 뭐 장난이 아니다 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장기 전속 계약이라는 게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있는 장기 전속 계약이라는 게 기본권과 굉장히 많이 부딪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자기결정권이라든지 신체의 자유라든지 직업 선택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침해를 당하거든요. 일단 대중들이 자기를 비난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맞받아칠 만한 그런 결정권이 없잖아요. 아이돌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이어트나 성형을 또 회사에서 무리하게 요구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리고 또 이직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직을 왜 잘 못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SM에서 잘 하던 그런 아이돌이 있으면은 그냥 하이브로 갈 수도 있는 거고, 하이브에 있는 아이돌이 또 SM이나 JYP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유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그런 아티스트들을 보면은 인스타나 이런 데서 욕을 엄청 많이 해요. 근데 그 한국 연예인들은 그런 욕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의 자유가 없다. 이런 전속계약 시스템 때문에요. 물론 과거에는 연예인보다 제작자가 훨씬 더 연예인에게 헌신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런 장기 전속계약이라는 게 필요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도제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양현석 씨 같은 경우에는 G드래곤을 키웠고, 그리고 또 이수만 씨 같은 경우에는 동방신기나 보아 이런 사람들을 또 엄청나게 잘 육성을 했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고 나면은 전속 계약이 길고 막 그렇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얻어가는 게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상당한 전속 계약이라도 서로서로 나쁘지가 않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이 무슨 공장의 소모품처럼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아이돌들이요. 그래서 전속 계약은 이제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단이 되어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이렇게 선생님과 제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라면은 이거는 전속 계약을 좀 길게 잡아도 상관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제 뭐 생판 모르는 인간들이 와가지고 뭐 자기가 투자자네 사장이네 이러면서 이것저것 시키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그냥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위헌적인 시스템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됐든 뉴진스는 원래 자유를 선언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분명히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제 뭐 뉴진스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계속 압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뿐이죠.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굉장히 많이 가라앉아 있는데 이제는 좀 너도 나도 뉴진스처럼 자유를 선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K-팝 산업도 그렇고 투자 시장도 그렇고 더 이상 이렇게 막 불공정하고 종속적인 그런 자본주의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데. 이제 우리 모두 자유를 찾아 떠나면서 우리 모두가 혁명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할게요.